뒤에 가볼까요?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X 그게 4번 기회비용은 묵시적 비용만 있는 거 아니다, 그죠? 명시적 기회비용도 있습니다. 6번 기울기는 기회비용과 같다 그랬어요. 7번은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일 때는 기회비용이 일정해요, 항상. 10번 네이버 이점은 비효율적이었죠. 그러면 우리 기출 문제를 쭉 우리 그저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율 A는 지금 1, 100, 2, 80, 3, 60, 4, 35, 5, 10이다, 그죠? 어허. 아까 우리가 기회비용을 이야기할 때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랬죠? 간극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여기서는 지금 ABC 사이에서는 Y가 몇 개씩 줄어듭니까? 간극이 20, 20이지, 그지? 그지? 그럼 요거 뭐예요? 20식이 요게 그 기회비용입니다. 그 X를 A에서 B로 갈 때 뭡니까? A에서 B로 간단 말은 X를 추가를 하나 늘리기 위해서 Y를 몇 개 줄입니까? 20개도 그죠? 요 20개, 20개. 또 B에서 C로 갈 때 2개에서 3개 늘릴 때 Y 또 몇 개 줄여서 80개씩. 여기 20개씩. 여기 기회비용 크기야. 그런데 그 CD부터 볼까? C에서 이렇게 바뀐다, 그죠? 3개에서 4개로 늘리기 위해서 몇 개를 줬습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그럼 요 놈이 뭐라고? 요 놈이 20이라고 25죠. 25죠.
요거는 마이너스 20씩인데 20인데 25개 줄어들었어. 또 뭐 요 D하고 E도 왜 D하고 E도 4개에서 하기에서 25개 줄었다 그지? 요게 25예요. 이게 지금 기회병이 두 가지다 그죠? 기울기가 두 개야. ABC 사이에서는 어떠죠? ABC 사이에서는 기회병이 20개다 그죠? 요 안에서는 CDE 사이에서는 25개다 그죠?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는 X를 1개 늘리기 위해서 Y를 20개 줄인 거다 그죠? 요거는 X를 1개 늘리기 위해서 Y를 몇 개 줄인다고? 25개 줄인 거야. 그럼 이걸 여러분 요렇게 보면은 요게 기회비용이 돼. 거꾸로 볼 수도 돼, 그지? 맞니?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 요렇게 보면. Y를 20개 생산하기 위해서 X를 몇 개 줄인다고? 1개 줄. 그러면은 Y를 1개 늘리기 위해서 X를 몇 개 줄인다고? 20분의 1. 너는 2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고? 25. 그죠? X를 1개 얻기 위해서 Y를 20개 줄인다. 또는 아니면 Y를 1개 얻기 위해서 X를 20분의 1을 줄인다. 같은 말이야 지금. 같은 말이야. X를 1개 얻기 위해서 Y를 25개 줄여. 거꾸로 하면은 Y를 1개 줄이기 위해서 X를 몇 개 줄인다고? 25분의 1을 줄이는 거죠. 요게 기회비용. 요 기회비용은 뭐의 관점에서? X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요거는 뭐라고? Y의 관점에서 본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니 좀 전혀 거부감 없이 충분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보도록 할까요? 1번에 X와 YJ 생산의 자원이 고르게 배분된 C가 보다 효율적이다. 그러진 않아요. 그럼 효율성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ABC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2번에 X제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를 이용할 때가 A에서 B를 이용할 때보다 크다. 똑같죠. A, B, C 사이는 똑같아. 여기서는 다 몇 개씩입니까? 20개씩이야. 똑같아. X제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다 A, B, C 사이에서는 공통적으로 Y를 20개 주면 된다. 그죠?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3번에 B에서 A, 이건 A에서 B가 아니고 B에서 A로 이동한다, 그죠? B에서 A로 이동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한다는 말 자체가 Y 관점에서 봐라 이 말입니다.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제 한 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의 한 단위가 아니라 X의 20분의 1단위다, 그죠? 20분의 1단위야. 요거 이해 안 됐나? 그래서 3번 질문 솔직하게 이해됐나 안 됐나? 자, 이해 안 된 사람은 내 눈을 쳐다봐봐. 이해 안 된 사람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봐. 민망합니까? 요거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3번 질문은 우리가 계속 일반적으로는 X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그지? X를 1개 늘리기 위해서 Y를 몇 개 줄이니? 그죠? X를 1개에서 2개로 늘리기 위해서 100개에서 20개 80개 했으니까 20개 줄였다, 그죠? 그래서 이게 20이라는 것은 이걸 그런 거지. X를 추가로 1개 더 얻기 위해서 Y를 20개 줄인다, 이런 관점인데 3번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럼 Y를 1개 얻기 위해서는 X 몇 개 줄여야 된대,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요 질문을 다시 보면은 X를 1개 추가로 얻기 위해서 Y를 20개 줄여. 그럼 결국은 뭐야? X의 1개랑 Y의 결과는 20개가 같은 가치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걸 요렇게 말하면 X 1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Y를 20개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걸로 이렇게 말하면 X를 20개 얻기 위해서 Y를 1개 줄인다, 이 말이야, 그지? 이걸 이제 한 단위로 바꾸면 어때요? 20 나눠주면 1이니까 똑같이 20 나눠지니까 좌변으로 똑같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Y제 1개를 얻기 위해서는 X는 20분의 1을 줄이면 된다. 4번에 Y제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 는 지금 요 구간이죠, 그죠? 20분의 1이지, 그지? 근데 20분의 1이지만은 D에서 C로 이동할 때는 25분의 1이다, 그죠? 이게 20분의 1이 커,
25분의 1이 커. 이놈이 더 크다, 그죠? 분모가 작아야 크니까 이쪽이 더 커. 얘가 훨씬 더 커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게 몇 년도 나온 거야? 그 15년도 서울시 국어 문제다, 그죠? 굉장히 그때는 뭐 괜찮은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봐도 괜찮네, 그죠? 괜찮아. 우리가 훈련용으로는 괜찮아요. 우리 문제에서 이거보다 더 어렵게는 결코 안 올 겁니다. 그냥 요 정도가 그냥 마지막 한계선이다 생각하시고 반복해야 돼. 반복. 어떤 학생이 나한테 아까 좀 와가지고 선생님 경제가 자꾸 어렵게 느껴져요.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친구들 보통 여러분 대학교 뭐 학교 가서 전혀 같은 과가 돼서 잘 모르는 친구들 만나면 처음에 좀 낯설고 그렇지, 그지? 그게 언제 깨져요? 술 몇 번 먹고 몇 번 하고는 친해지면 사라지잖아, 그지? 어색하면 사라져요. 마찬가지야. 책도 있잖아. 여러분 이게 처음 보니까 이게 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꾸 봐. 잘 때도 있잖아. 배고자. 그럼 그 기운이 들어가. 기운. 그러면은 꿈속에서 막 나타나고 그러면 친해져 훨씬. 꼭 그렇게 하세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자,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챕터 2에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 경제 주체는 우리 앞 시간에 잠시 간단하게 언급해서 경제 주체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경제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가계. 그리고 또 누구? 기업. 공공경제 그러면 이제 정부가 끼어들어.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민간 경제 쪽에서 보고 정부도 가끔 봅니다. 일단은 그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번 틈에서는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 중에서 가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돕니다. 가계. 우리가 다 가계야. 가계입니다. 가계는 어떻게 결정할까? 즉, 다르면 소비자는 어떻게 의사결정할까? 소비자가 이런 의사결정의 원칙은 효용을 극대화해요. 어떻게 하면은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게 딱 관심사입니다. 이 효용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거 만족감 같은 거는 것들. 뭐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되게 맛있더라, 그지? 되게 시원하더라. 그게 효용이에요, 효용. 뭐 요즘같이 날씨가 더럽게 더울 때는 어때요? 시원한 맥주 느끼는 진짜 맛이, 그지? 그죠? 그게 효용이에요, 효용. 그걸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고 수치로 표현한다, 수치로. 효용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효용이 근데 100이라 그러면 100보다는 150의 효용이 더 크겠지, 그지? 우리가 효용을 어떤 만족감을 수치로 표현했을 때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효용이라고 표현합니다. 효용. 보통 우리 수치로 표현합니다. 수치로 표현해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계의 행동의 원리는 효용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비하면 효용이 극대화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이다, 그죠? 자, 그래서 필드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뒤에 그게 챕터 3의 가계의 의사결정 과정 나온다, 그죠? 1번에 보세요. 가계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첫째 줄 중간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효용 극대화, 효용 극대화. 넘겼어. 그 첫째 줄 중간에 보면은 효용 극대화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그죠? 첫째 줄 중간쯤 효용 극대화 원리가 기니까 어떻게 하면 효용이 극대화될 것인가, 그것만 좀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를 좀 익힙니다. 총효용. 오케이. 한계효용. 이런 말들만 좀 익힐까요? 총효용, 한계효용, 이런 용어, 이게 경제학적인 용어들인데요. 총효용. 여러분, 이거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맥주를 먹었다 볼까? 날씨가 좀 더우니까 시원할 때, 그죠? 이런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맥주 마실 수 있어. 캔 같은 거 사가지고. 아니면 간단하게 500잔 마실 수 있잖아.
맥주를 한 잔, 두 잔, 이렇게 세 잔 먹었습니다. 세 잔 먹었어요. 한 잔 먹었을 때 되게 맛있죠, 그죠? 지금 목이 막그 한숨에 들이키면 되게 맛있어. 그 만족감을 수치로 표현해가지고 한 100이라 할까? 100이라 할까? 요 한 잔의 말은 요 한 잔의 말은 이게 어떤 말인가 하니까 1 플러스 1이라는 얘기다, 그죠? 여기 한 잔에다가 한 잔 추가했단 말입니다. 요 3잔은 요 세 잔은 뭐겠어요? 요거는 1 플러스 1 했다는 얘기다, 그지? 요 앞 두 잔은 요 한 잔 두 잔이고, 요 마지막 요게 이제 추가로 그 최종 그 세 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까지 더 들이켰을 때 첫 번째 잔이 만족을 100을 줬잖아. 두 번째 잔은 만족이 첫 번째 잔 요거는 100을 나한테 100이라는 어떤 만족감을 줬죠. 근데 두 번째 잔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 번째 잔은 첫 번째 잔만큼 맛있을까? 조금 그 즐거움이 조금 떨어질까? 조금 떨어진다 보통. 왜냐면 첫째 잔 너무 그 목이 하고 막 두 번째는 조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수치로 표현해서 한 80이라 할까? 80.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180. 그죠? 그지? 이렇게. 요게 첫 번째 잔 얼마라고? 100이고 두 번째 잔은 80이다, 그지? 또 한 잔 더 마셨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두 잔 먹고 좀 마시고 가지고 한 잔 더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요 세 번째 잔은 첫 번째, 두 번째 잔보다 만족감이 더 맛있을까? 조금 만족감이 더 떨어질까?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를 한 50이라 할까? 그러니까 전체 얼마입니까? 180, 230이다, 그죠? 요거를 뭐라 하냐, 요거를 여러분. 얘를 한 잔 먹었을 때의 총효용. 요거는 두 잔 먹었을 때의 총효용. 세 잔 먹었을 때의 총효용. 그래서 총효용은 뭡니까? 요거는 그 재화를 소비했을 때 전체의 효용을 왜 총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계효용은 뭐냐? 얘가 한계효용이야. 이거 봐봐요. 원래 요 한 잔, 요거 한 잔, 그지? 만족감이. 근데 추가로 한 잔 더 먹으니까 추가로 한 잔 더 먹었을 때는 80만큼 커졌다, 그지? 요 80이 뭐라고? 요게 한계효용이에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세 잔 번째 먹을 때 만족감이 얼마 정해서 이거지. 요게 뭐라고? 한계효용이야. 한계효용은 추가로 한 잔 더 먹었을 때 그게 나한테 주는 어떤 만족감의 증가분을 우리가 한계효용이라 그래. 보시다시피 여러분, 한계효용은 원래는 100이었지. 두 번째는 80이었지. 세 번째는 50이었지. 한계효용은 점차 커집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수.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요. 한계효용. 만족감은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이 마약을 접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연예인들이 또는 재벌 2세, 3세들이 왜 마약을 접할까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저 친구들은 더 이상 자기들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맥주 정도 먹는 가지고는 만족감이 안 돼요. 맥주 먹다가 양주 먹었겠지, 그지? 양주 먹다가도 더 이상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로 넘어갑니까? 꽁으로 넘어가야 어때요? 맥주 먹어서는 만족감이 다 떨어져서 별로 없어. 흥미도 못 느껴. 그러니까 어떻게 더 센 거. 내가 좀 전에 원래는 이 맥주 먹었을 때 이 100이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맥주 먹어서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 강도가 센 걸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주로 넘어가고 그게 꽁으로 넘어가고 하여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요런 용어들은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자, 그럼 이거를 전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소비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있어.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있습니다.
이 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하면 가장 만족감이 크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만 원이야. 예산 제약 조건이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이 있습니다. 이 만 원을 다 쓴다는 전제에서 맥주랑 오케이. 맥주랑 치킨을 먹는다 볼까요? 치킨을 먹어요. 맥주 한 잔에 1,000원이고 얘도 뭐 1,000원이 날까요?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1,000원이야 한 개. 그럼 여러분 소비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야 되니까 얘를 그냥 10잔 먹어도 10잔 그지? 또는 얘 10잔이란 말은 얘를 하나도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또는 이럴 수 있겠지. 아니면 얘만 치킨만 10개 먹고 맥주를 한 잔 안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 원을 다 쓴다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소비 조합을 고려해 뽑는 거야. 요렇게 소비할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겠지. 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5개 이렇게 소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 만약에 물론 중간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더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요 세 가지만 본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만족을 주는가? 달리 말하면 뭡니까? 총효용. 이 총효용이 어떤 이게 토탈 유틸리티라는 게 총효용이라고 합니다. 이 총효용이 나한테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만족감을 크게 주는가?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를 계산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만약이잖아요. 맥주를 10잔 먹었을 때의 전체의 총효용이 만약에 100입니다. 맥주 10잔을 먹었을 때 전체 만족감이 100이야. 그런데 치킨만 10개 먹었을 때 전체 총효용이 만약에 뭐 150이랄까요? 150이에요. 그런데 5개 먹었을 때 만족감이 만약에 한 100 정도 되고 얘 5개가 그러니까 뭐 70 정도 되고 80이랄까? 80 정도 되고 80 정도 됩니다. 맥주를 5잔 먹을 때 만족감이 80, 토탈 유틸리티가 80 정도 되고 치킨을 5개 먹었을 때 총효용이 한 80 정도 돼요. 그럼 요 두 개 합치면 얼마 됩니까? 160이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 소비자는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지? 그렇게 찾아내라는 거지.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안 줄 거란 얘기지. 낸다면 약간 꼬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꼬는지를. 자, 그래서 거기 봐요. 거기에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총효용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 가장 큰 것을 찾아내면 돼요. 요게 이제 총효용의 합이 가장 크잖아, 얘네들보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총효용의 합이 가장 큰 어떤 소비조합을 뽑아내면 돼요. 그 밑에 이제 제가 거기는 햄버거랑 콜라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작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햄버거 가격이 100원이고 콜라 가격이 200원이야. 그 예산 1,000원입니다. 이 주어진 예산 1,000원을 가지고 100원짜리랑 200원짜리를 어떻게 섞어서 소비하면 가장 만족감을 클 것인가를 해봤더니 밑에 뽑아놨습니다. 소비자 보시면은 2개, 4개 먹든지 4개, 3개 먹든지 6개, 2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그러면 총효용이 얼마인지를 위에 표를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일단 위에 보시면 뽑아놨지만은 2개, 4개 같으면은 이 2개, 4개 뭔가니까 햄버거를 2개 먹고 콜라를 4병 먹는다는 얘기야. 햄버거 2개 먹으면은 총효용이 얼마입니까? 주어진 표에 따라서 2개일 때 380이지, 그지? 그 다음에 콜라 4개일 때는 얼마입니까? 그 표를 봤더니 1510이다, 그지? 요 2개는 더해주면 된다. 그게 총효용입니다. 그리고 더해주면 얼마예요? 380에다가 1510을 더하니까 1890 나오네. 오케이. 다음에 또 4개, 3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4개, 3개 항상 햄버거 4개는 그거 얼마입니까? 그 표에 보면 위에 표에 700씩 나오지. 콜라 2개는 콜라 3개는 1150 나오고, 그럼 이거 2개를 다 합하면 1860 나오죠. 그럼 여러분 2개, 4개를 소비할 수 있고 4개, 3개를 소비할 수 있는데 2개, 4개 소비하면 총효용이 1890이고 4개, 3개는 1860이야. 그러면은 뭘 소비하는 게 좋다고? 2개, 4개, 그지? 그렇게 하라는 거다, 그죠? 그렇게 하나 찾아내면 돼요. 자, 그 밑에는 양가로 3번에 한계 효연한 말과
한계효용 극대 원리 보세요. 한계효용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한 단위를 추가 소비함으로써 상품 한 단위 근데 맥주를 한 잔 더 먹음으로써 추가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의 정답은 그죠? 그걸 우리가 한계효용이라 한다. 그래서 한계효용은 점차 떨어지는 길.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더라.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막 공부할까요? 그래도 공부하겠습니다. 좀 더 약간 깊숙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나중에 보고요. 일단은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시고 자 OX로 가볼까요, 여러분? 1번 가게는 상품의 수요자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는 뭐라고? 공급자, 자기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에 재화의 소비량이 증감에 따라서 즉 맥주를 한 잔 더 먹음으로써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체감한다. 그죠? 됐고요. 그 정도로 할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 기업입니다. 기업. 자, 기업은 어떻게 행동의 원리가 뭐냐? 당연히 기업은 이윤이니까 이윤 극대화입니다. 우리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지만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뭐 사회 봉사활동 참 많이 하죠, 그죠? 그 왜 봉사활동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윤이 폭이 더 커지니까. 왜요? 사회봉사활동가 하든가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잖아. 그러면은 더 사준다 이야기지. 이게 사회봉사활동으로 한 1,000원 쓰고 1,000원 쓰는 대가로 대신에 소비자들이 한 2,000원치 더 사줘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남잖아. 그렇게.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모든 행위는 있잖아요. 온갖 감언 이슬을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주문해서 돈을 빼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볼까요, 여러분? 이윤은 우리가 이윤 앞에서 봤습니다. 이윤의 종류는 두 가지 있다, 그지? 회계적 이윤도 있고 경제적 이윤도 있다, 그죠? 회계적 이윤은 어떻게 했어요? 회계적 이윤. 회계적 이윤은 뭐에서 뭘 뺐다고? 수입에서 무슨 비용? 회계적 비용, 그죠? 이게 이제 명시적 비용이다, 그지? 우리 앞에서 했잖아, 기회비용 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는 뭐에서? 수입에서 뭘 뺀다고? 경제적 비용. 이 경제적 비용은 뭐라고? 명시적 비용 플러스 묵시적 비용 다 뺀다, 그죠? 일단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윤 보시면은 거기에 그 2번의 양가로 1번 보시면은 기업의 목표는 뭘까? 이윤 극대화야. 그 밑에 이윤 박스 밑에 보세요. 이윤은 뭐라고? 총 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더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이윤을 자, 그래서 결국은 이윤은 뭡니까?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거다. 그죠? 뭐 그 회계적 이윤이든 경제적 이윤 간에 핵심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주면 그게 이윤이다. 그지? 자, 그럼 여러분 그 교재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생산량 3, 4, 5, 6, 7 넣는다. 그지? 3, 4, 5, 6, 7 그죠? 이렇게 해서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일 때 총수입 있고 총비용이 있습니다. 총비용이다, 그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제 우리가 이윤이 빠져나요. 이윤이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총수입은 이게 TR이라는 게 총수입, total revenue, 총수입이란 말입니다. 총수입이 얼마인 거니까 150이고 얘가 200이고 250이겠네. 250이고 300이야.
350이다. 그죠? 오케이. 총 비용은 얼마인가니? 130, 150, 190, 190, 270, 그다음에 360 됐다. 그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윤 계산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3개를 만들어 팔았더니 총 수입이 150원인데 총 비용은 130원이네. 이윤은 20원이다. 그죠? 빼면 되니까. 그죠? 4개를 만들어 팔았더니 총 수입이 200원인데 총 비용이 150원 가면 50이네. 그지? 5개를 했더니 250인데 190원 들어가서 60원이네. 6개를 만들어 팔았더니 총 수입은 300인데 총 비용은 270이야. 근데 이윤이 좀 줄었다. 그죠?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10이다. 그죠? 자, 그럼 기업은 여러분, 기업은 생산량을 몇 개에서 스톱시켜야 돼요? 5개야, 6개야? 5개. 5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6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5개 맞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는 선생님 60은 얻었는데 5개 생각하면 60 나왔잖아. 6개니까 더하기 30이니까 90. 이 생각하면 안 돼. 이러면 그냥 여기서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생산을 여기서 스톱시켜. 스톱. 안 돼, 그지? 안 되겠어. 이거 우리 어렵지 않다, 그죠? 그럼 여러분, 퀴즈. 이 물건은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3개 만들어 팔았더니 150원 벌어서, 4개 만들어 팔았더니 200원 벌어서, 5개 만들어 팔았더니 250원 벌었어요. 6개 만들어 팔았더니 300원 벌었어요. 가격이 얼마짜리야? 50원이잖아, 그지? 이 표만 독특하게 그런 것이, 표는 구성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의 특징은 그렇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총 수입이야. 그럼 여러분, 요게 4개 만들어 봤단 말은 뭡니까? 3개, 요 3개에다가 지금 어떻게 돼? 헤드가 플러스 1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4개 됐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3개까지는 150인데 4개 추가로 1개 더 만들어 봐야 되니 200이 됐단 말은 결과적으로 요 1개가 얼마를 가져왔다고? 50원 가져왔다. 그지? 총 50원 수입이 증가했잖아. 또 요 5개란 말은 뭡니까? 요 4개다가 플러스 1개다. 그지? 그러니까 요 1개가 가져온 거면 원래 200개인데 50원 가져왔다. 추가로 벌어왔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5개에서 1개 했더니 250, 300 돼서 추가로 50 증가했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건을 한 개 추가했더니 수입이 얼만큼 커졌다고? 50씩. 이걸 우리가 한계 수입, 이런 걸 우리가 한계 수입이라 그래.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어떤 배웠어요? 한계 효용이 뭐였습니까? 맥주 한 잔 마실 때 뭔가 만족감이 축축 증가하다. 그죠? 이것도 뭐예요? 한 개 만들어 팔았더니 50 커졌네. 우리 경제학에서 쓰는 한계라는 표현은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야. 이거 볼 거라면은 여기서 이게 총 비용이니까 마찬가지로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3개 만들 때는 총 비용이 130원 들었어요. 추가로 1개 더 만들 때는 비용이 총 얼마 됐습니까? 150 됐단 말은 결과도 뭐예요? 추가 1개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증가했다고? 그죠? 또 4개를 만들 때는 총 비용이 150이었는데 추가로 1개 더 만들었더니 총 비용이 190이 됐네. 그럼 결과는 요 추가로 1개 더 만드는 것 때문에 비용이 얼마 증가했다고? 40 증가했다. 그죠? 여기도 6개 만들었더니 추가로 1개 더 만들었더니 비용이 270이나 됐네. 그럼 얼마 더 증가했다냐 이게? 80 그지? 여기는 90이잖아. 그죠? 요게 뭐라고? 얘는 뭐라고? 요게 한계 비용. 자, 일단은 뭐 요런 표현들,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한테 한계 수입이 뭐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는데 이제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데이터가 이래 주어지면은 여러분들 눈 감고도 계산할 수 있겠지, 그죠? 몇 개를 생산하라고? 딱 이거 5개 생산하면 되겠네. 근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총수입 이러면 총수입은 평균 수입에다가 총수입을 여러분 총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이게 무슨 수입이야? 전체 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무슨 수입이야? 평균이죠. 평균 수입.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 만약에 요 총수입이 아니라 평균 수입 이렇게 줍니다. 평균 수입. AI라는 게 평균 수입이란 말입니다. 평균 수입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렇게 주면 여러분 이 이윤이 달라지겠지, 그지? 자, 우리 이윤 계산해 볼까? 세 개 쓸 때 평균 수입이 150이야. 그럼 총 수입은 얼마예요? 평균 수입과 지금 이게 평균 수입 총 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눠준 거다, 그지? 그러면 우리 주어진 데이터가 지금 평균 수입이 주어져 있다, 그지? 그럼 평균 수입이 주어져 있으면은 평균 수입 가지고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죠. 뭘 곱해주면 돼? 얘만 곱해주면 돼. 얘랑 얘랑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총 수입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게 판매량이다, 그죠? 판매량 곱하기 평균 수입하면 뭐가 나온다고? 총수입, 총수입 계산 얼마 이거? 400. 빨간 게 총수입이야. 요거는 뭐 곱하면은 600, 그지? 요 계산하면 얼마? 1250, 그지? 요 계산하면은 1800, 그지? 요거는 2450 되나? 2450 되나? 어쨌든 이거 245가 되는구나. 이게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죠, 그죠? 나중에 아니 뭐야 지금 800이요 800이다, 그죠? 800,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 여기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죠? 1050 맞겠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뭘만 빼주면 돼요? 여기서 얘만 빼주면 이제 이윤 나온다, 그지? 이렇게 문제를 그나마 꼬우면은 요 정도는 꼬웁니다. 실제 한번 풀어볼까?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윤 했고요. 자, 그럼 넘겨서 거기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 개념 확인 문제에서 그게 정보가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까? 판매량과 평균 수입, 평균 비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윤 계산할 수 있죠? 이윤 계산해서 그러면은 거기 있어요.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몇 개인지만 판단해 보세요. 자, 볼까요? 이건 여러분
지금 주어진 정보는 판매량, 그죠? 판매량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평균 수입, 평균 비용 논다, 그지? 음, 음. 요즘 그 일제 그 소비 안 하고 있죠, 그죠? 어제 나도 이제 우리 사실 되게 오랜만에 그 대학 친구들 좀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강남역 그 신사 어디야 우리 강남에 가면 그 교보 거기 있거든. 그 근처에서 이제 만나서 그뭐 맥주 한잔 하자 그러다가 그 옆에 가니까 우리 아사히 맥주만 파는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주변에 뭐 딱히 뭐 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눈에 띄어요. 그래 갈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놈들이 야 요즘 뭐 분위기 근데 가지 말자 그러더라고. 안 갔어요. 야 참 운동이 무섭기는 무서운 거예요. 아마 꽤나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요번에 조금 좀 관계를 좀 재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일방적인 좀 관계를 재정립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많이 그 에너지를 많이 몰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성공합니다. 어쨌든 봅시다. 지금 이게 AR 그 평균 비용이 6 이거 이 가격이 얼마나 얘기가 6원이라는 얘기다, 그지? 6, 4, 4, 5, 6, 7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윤을 계산할 수 있다, 그죠? 봅시다. 물론 우리가 좀 더 그 셈이 빠른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x에 빼가지고 그럼 빵이다, 그죠? 이윤이 빵이야. 이걸 여러분 이제 원래 이윤은 어떻게 계산? 원래 이윤은 총 수입에서 사실은 총 비용을 빼면은 요게 이윤이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죠. 생산량, 판매량, 평균 수입, 그지? 평균 수입 빼기 평균 비용 곱하기 뭐? 곱하기 판매량, 그지? 이래도 똑같죠, 그죠? 왜냐면 요렇게 곱해주는 이게 총수입, 이렇게 곱해주는 이게 총비용이야. 이렇게 빼주나 이렇게 빼주나 똑같아, 그지? 이걸 이제 뭐 주어진 게 지금 평균이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나머지를 곱해주면 그래 0 곱하기 1이니까 0이다, 그지? 6에서 4를 빼면 됩니까? 2지. 2에다가 2를 곱해서 4가 나온다, 그죠? 6노지, 그지? 빼주면 1에다 4다, 그죠? 빵이다, 그지? 마이너스 6이다, 그죠? 이렇게 이거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6, 12, 18, 24, 30, 뭐 36, 이게 또 6, 8, 12, 20, 30, 42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이거 빼주나 여기서 해가지고 곱해주나 똑같은 얘기다,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총수에서 총비용을 빼주나 평균 수에서 평균 비용 빼가지고 판매량을 곱해주나 값은 똑같이 넣는다는 얘기다, 그지? 이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돼. 편한 대로 하면 돼. 어쨌든 몇 개를 생산하기 좋다고? 3개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유니폼이 크겠네요, 그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이윤의 유형 논다, 그죠? 회계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회계적 비용을 뺀 것이고,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2개 다 뺐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뒤에 OX에서 5분만 체크해 볼까요? 요게 뭐지요?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만 뺐네. 회계적 이윤이다, 그지? 오케이, 잠시만.